멘토 브리핑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론 운용 현장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드론 보안을 함께 설명하기 위한 실무 프레임워크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왜 지금 드론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할까요? 드론은 단순한 촬영 장비를 넘어 연결기기이자 중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송하는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이 발표의 출발점은 규제 해설이 아니라 통합 위험 관리이며 드론 운용에서는 비행 안전, 데이터 보호, 그리고 현장 신뢰가 동시에 확보되어야 합니다. 드론은 시설 점검, 재난 대응, 물류, 농업, 공공감시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이 확산되면서 이제 업무 인프라의 중요한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용 확산과 함께 영상 정보, 위치 정보, 운영 로그가 복합적으로 쌓이면서 프라이버시 이슈와 사이버 이슈는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복합적인 위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멘토는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준수와 기술적 통제를 개별적으로 설명하기보다 목적 적합성, 최소 수집, 암호화, 권한 관리, 사고 대응을 잇는 실행 가능한 구조로 접근해야 합니다. 드론이 수집하는 데이터 그 자체가 위험의 표면입니다. 위험은 촬영 순간에만 국한되지 않고 데이터 처리 경로 전체에서 확대됩니다. 촬영 단계에서는 개인 식별이 가능한 영상이 위험합니다. 얼굴, 차량 번호, 이동 동선, 행동 패턴 같은 단편적인 장면이라도 결합되면 개인 영상 정보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필요 이상으로 넓게 촬영하면 목적 외 정보가 함께 수집되어 최소 수집 원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송 단계에서는 위치 및 운항 데이터가 민감한 운영 정보를 드러내며 침해 시에는 시설 및 임무 보안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선 링크와 앱 연동이 취약하면 영상과 제어 정보가 노출되어 프라이버시와 운항 안전이 동시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관 단계에서는 기체 저장 장치, 모바일 앱, 관제 시스템, 클라우드가 연결되면 데이터 유출 지점이 현장을 넘어 전체 생애 주기로 확장됩니다. 장기간 저장, 불명확한 권한, 클라우드 공유 남용은 데이터 오남용 및 유출 가능성을 높여 사후 책임을 증폭시킵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은 전주기 관리입니다. 드론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히 촬영 허용 여부만 묻는 문제가 아니라 기획부터 파기까지 이어지는 운영 통제의 문제입니다. 2024년에 공개된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안내서는 드론 등 장비에 대해 기획, 설계, 촬영, 이용, 제공, 보관, 파기, 그리고 상시 보호 조치의 단계별 준수 사항을 제시합니다. 멘토는 촬영이 가능한가만 설명하지 말고 목적 적합성, 고지, 권한 통제, 삭제 이행까지 연결된 전주기 통제 체계로 설명해야 합니다. 각 단계별 핵심 원칙과 멘토가 강조할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는 업무 목적과 필요성을 먼저 정의하고 최소 수집을 설계해야 합니다. 멘토는 무엇을 왜 촬영하는지, 대체 수단은 없는지, 불필요한 식별 정보가 구조적으로 배제되는지를 먼저 점검하게 해야 합니다. 촬영 단계에서는 공개 장소 촬영이라도 고지와 범위 통제가 중요합니다. 현장에서는 촬영 사실을 알리고 목적 외의 영역과 과도한 줌, 장시간 촬영을 줄여 필요 범위 안에서만 수집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이용 및 제공 단계에서는 처리 목적을 벗어난 활용과 무분별한 공유를 막아야 합니다. 영상 열람 권한, 외부 제공 기준, 2차 활용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하여 편의 중심 공유가 관행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보관 및 파기 단계에서는 보관 기간을 정하고 안전하게 삭제 및 파기해야 합니다. 저장 위치 접근 권한, 백업본 관리, 파기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실제 삭제가 이행되고 사후 책임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시 보호 조치 단계에서는 암호화, 접근 통제, 로그 관리 같은 보호 조치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운영자와 제조사의 역할을 분절하지 말고 계정 관리, 설정 점검, 교육, 사고 대응을 하나의 상시 체계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론 사이버 보안은 통신 링크에서 시작됩니다. 조종기와 기체 사이의 명령 및 제어 경로가 흔들리면 단순 정보 유출을 넘어 비행 통제권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멘토는 통신 구간을 드론 보안의 핵심 접점으로 설명해야 하며 그 출발점은 인증, 암호화, 그리고 기본 설정 관리입니다. 조종기 측 위험으로는 인증되지 않은 기기나 계정이 접근할 경우 명령 주체가 불분명해져 비인가 제어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또한 초기 비밀번호 유지, 앱 권한 과다 부여, 관리 단말, 혼용은 현장에서 가장 흔한 기본 설정 취약점입니다. 명령 및 제어 통신 링크에서는 평문 통신과 취약한 인증이 링크를 가장 먼저 공격 표면으로 만듭니다. 기체 측 결과로는 신호 탈취나 스푸핑이 발생하면 기체는 잘못된 명령을 신뢰해 오동작이나 경로 이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상과 텔레메트리까지 함께 노출되면 운항 정보와 현장 정보가 결합되어 안전과 프라이버시가 동시에 손상됩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상호 인증은 조종기, 기체, 앱 관제 시스템이 서로의 신뢰를 확인하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접근을 차단해야 합니다. 전송 암호화는 명령 정보와 수집 데이터가 무선 구간에서 보호되어야 하며 암호화는 하이제킹과 도청 위험을 줄입니다. 기본 설정 점검은 초기 계정, 비밀번호, 디버그 기능, 불필요한 연결 옵션을 점검하는 절차가 있어야 실제 현장에서의 보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위협은 복합 실패에 가깝습니다. 개별 기술 하나의 취약점보다 더 위험한 것은 통신, 데이터, 운영 관리가 동시에 약할 때 발생하는 연쇄 실패입니다. 멘토는 위협을 개별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설명해야 합니다. 주요 위협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신호 탈취 및 스푸핑은 조종 명령이나 위치 정보를 속여 기체를 오동작시키거나 비행 경로를 이탈시키는 방식입니다. 링크 보호가 약하면 통제권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멘토는 조종 송수신 암호화, 비행 중 탐지, 안전모드 전환 절차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둘째, 영상 및 데이터 유출은 기체 저장 매체, 무선 전송, 모바일 앱, 클라우드 연동 구간에서 영상과 위치 정보가 노출되는 유형입니다. 침해 시 프라이버시와 임무 정보가 동시에 새어나갑니다. 이에 대해 멘토는 영상 암호화, 전송 구간 암호화, 수집된 영상의 권한 분리, 보관 기간 종료 후 삭제 절차를 강조해야 합니다. 셋째, 펌웨어 및 공급망 취약점은 업데이트 파일 이변조, 검증되지 않은 부품 및 소프트웨어 사용, 서명 없는 배포가 전체 시스템 취약점으로 확산되는 유형입니다. 멘토는 펌웨어 무결성 검증, 부품 및 소프트웨어 출처 검증, 버전 관리와 취약점 패치 체계를 제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미흡은 기본 비밀번호 유지, 권한 관리 부재, 로그 미보관, 사고 보고 체계 부재처럼 기술보다 운영 절차가 약해 생기는 실패입니다. 멘토는 계정 통제, 권한 최소화, 점검 로그 유지, 사고 대응 문서화,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운영 보안의 일상화를 강조해야 합니다. 핵심 메시지는 위협 대응이 장비 보호만을 넘어 데이터 보호와 운영 절차 표준화를 함께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안 내재화가 인증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2024년 KISA의 드론 보안 인증 기준 해설서는 드론을 일반 IoT 기기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드론은 이동통신, 위성통신, 소출력 통신 등 다양한 제어 방식과 이동체 특성을 지니며 중요한 데이터를 획득, 전송,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보안 기준 해설이 필요합니다. 왜 별도의 기준이 필요할까요? 드론은 카메라나 센서만 장착한 기기가 아니라 통신 링크, 비행 제어, 저장 장치, 앱 관제 시스템이 결합된 복합 운용 체계이기 때문에 기존 일반 IoT 기준만으로는 현장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인증 대응의 초점이 출시 직전 점검이 아니라 설계 단계 반영으로 이동했습니다. 인증 암호화, 접근 통제, 업데이트 무결성, 로그 관리 같은 요소를 초기에 설계해야 시험 준비와 실제 운용이 함께 안정됩니다. 멘토는 인증을 단순한 문서 작업으로 설명하기보다 보안을 나중에 덧붙이면 비용과 위험이 커진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핵심 메시지는 보안이 인증 대응이자 안전 운용 역량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조직은 사고 이후에 통제하는 조직이 아니라 기획, 개발, 운용 전 단계에서 보안을 내재화하여 인증과 현장 신뢰를 동시에 확보하는 조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멘토링은 법, 기술, 운영의 세 축으로 구조화되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장 멘토링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규정 요약이나 장비 점검 중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이 허용되는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누가 절차를 운영하는가를 동시에 설명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축은 법 및 정책입니다.
핵심 질문은 무엇을 촬영하고 처리할 수 있는가이며 필수 점검 포인트는 업무 목적이 명확한지, 촬영 사실 고지가 가능한지, 최소 수집과 보관 및 파기 기준이 정의되었는지입니다. 두 번째 축은 기술 보안입니다. 핵심 질문은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가이며 필수 점검 포인트는 암호화와 상호 인증이 적용되었는지, 접근 통제와 계정 관리가 분리되었는지, 업데이트 무결성과 로그 확보가 가능한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은 운영 관리입니다. 핵심 질문은 누가 어떤 절차로 통제하는가이며 필수 점검 포인트는 권한 분리와 책임 주체가 정해졌는지, 사고 대응과 보고 절차가 문서화되었는지, 교육 및 훈련이 반복 가능한 체계로 운영되는지입니다. 이 세 축이 함께 맞물릴 때 멘토링은 단순한 규정 설명을 넘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행 가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5단계 점검 질문을 제시합니다. 좋은 멘토링은 원칙을 설명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질문의 순서가 곧 통제의 순서가 됩니다. 이 5가지 질문은 드론 운용의 목적 적합성, 기술 보호 조치, 운영 문서화, 삭제 이행을 빠르게 확인하기 위한 실무 점검 프레임입니다. 첫째, 이 촬영이 정당한 업무 목적과 최소 수집 원칙을 충족하는가? 후에 촬영하는지, 꼭 필요한 범위만 담는지, 목적 외 장면이 과도하게 포함되지 않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촬영, 전송, 저장 구간마다 보호 조치와 권한 통제가 설계되어 있는가? 현장 수집 이후에 무선 링크, 저장 매체, 앱과 클라우드까지 포함해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기체, 조종기, 앱 관제 시스템의 기본 설정과 계정 관리가 안전한가? 초기 비밀번호 유지, 불필요한 연결 옵션, 공용 계정 사용 같은 운영 습관이 실제 위험의 시작점이 되는지 점검합니다. 넷째, 로그, 백업, 업데이트, 사고 보고 절차가 문서화되어 있는가? 점검과 대응이 사람 기억에 의존하면 반복 가능한 통제가 불가능하므로 기록과 보고 절차가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관기간 종료 후 삭제 및 파기가 실제로 이행되는가? 보유만 관리하고 삭제를 확인하지 않으면 책임은 계속 남습니다. 저장 위치와 백업본까지 포함해 파기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멘토는 이 5질문을 순서대로 적용하면 법, 기술, 운영 요소를 한 번에 점검하며 설명 가능한 통제 체계와 실행 가능한 개선 과제를 동시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멘토의 최종 메시지는 안전한 활용의 균형입니다. 드론 활용 확대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현장의 신뢰는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통제가 함께 작동할 때만 지속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멘토링은 단순히 규정을 나열하는 일이 아니라 조직이 위험을 예측하고 통제하는 사고방식을 갖게 만드는 일입니다. 가장 좋은 조직은 사고 후에 대응하는 조직이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보호를 내재화한 조직입니다.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시큐리티 바이 디자인, 그리고 트러스트 바이 오퍼레이션. 즉, 설계 단계부터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고려하고 운영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론 운용의 신뢰는 이러한 보호 조치의 내재화에서 시작될 것입니다.